안녕하세요. 한국제약 임재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당뇨로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하며, 선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아 당뇨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생산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비의존성 또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라고 합니다. 이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제2형 당뇨는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비만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유전자의 결함이나 췌장의 손상, 약물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병력이 없는 여성이 임신한 후 고혈당으로 발전하는 임신 당뇨병을 세 번째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모든 1형 당뇨병 성인에게는 인슐린 용량을 스스로 조절해 유연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의 이해 정도와 수행 능력에 대해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1형 당뇨병 소아 청소년과 그의 부모, 양육자에게는 발달 단계에 맞춘 개별화된 자기관리 교육이 진단 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자기관리 능력 발달하면 이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저혈당 무감지증이나 중증 저혈당이 발생한 2형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에 특화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혈당을 예방하고 저혈당 인지 능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1형 당뇨병 성인은 다회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펌프를 이용하여 치료하며,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시 초단기작용 인슐린 유사체와 장기작용 인슐린 유사체를 우선 사용합니다. 즉, 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인슐린 용량 조절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작용 시간에 따라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작용 인슐린이 있습니다. 초단기 인슐린은 주사 후 작용 시작 및 피크 도달 시간 빠르고 지속 시간 짧습니다. 이는 생리적인 식후 인슐린 작용과 유사하며 식후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식사 직전 혹은 직후에 주사 가능합니다. 지속형, 장기작용 인슐린은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흡수되므로 혈중 피크 거의 없이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므로 다회 인슐린 요법에서 베이슬 인슐린 공급 목적으로 유리합니다. 인슐린 치료 방법은 크게 하루 한두 번 투여하는 컨벤셔널 인슐린 테라피와 인텐시브 인슐린 테라피, 집중 인슐린 요법이 있습니다. 베이슬 인슐린 기저 인슐린 요법은 싱글 인젝시오로 아침 식전이나 취침 전에 기본량을 피하 주사하는 것입니다. 베이슬 플러스 인슐린은 기저 인슐린을 유지하면서 식사 인슐린을 1회 추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상인의 생리적 인슐린 분비와 유사하게 인슐린을 주입시키는 방법인 인텐시브 인슐린 테라피, 집중 인슐린 요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멀티플 데일리 인젝션즈, 다회 인슐린 요법은 베이슬 인슐린으로 중간형 혹은 지속형을 하루 1에서 2회 투여하면서 프렌디얼 식사 인슐린으로 속효성이나 초속효성을 나누어 추가 투여하는 것입니다. 컨티뉴스 서브큐터니어스 인슐린 인젝션 연속 피하 인슐린 주사, 즉 인슐린 펌프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슐린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저 인슐린을 사용합니다. 기저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저 인슐린을 유지하면서 식사 인슐린을 1회 추가하는 기저 추가 인슐린 방법을 사용합니다. 식후 혈당이 조절되어도 당화혈색소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두 번째 식사 인슐린을 추가합니다. 그래도 목표 당화혈색소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회 인슐린 주사, 기저 인슐린 플러스 볼러스 인슐린 방법으로 전환합니다. 2형 당뇨병의 치료는 진단 즉시 생활습관 교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지속하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단 시 심각한 고혈당과 함께 이로 인한 당뇨 증상, 다음 간염, 체중 감소 등이 동반된 경우는 인슐린 치료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목표와 현재 당화혈색소를 고려하여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하며, 진단 초기부터 병용요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약물 치료 시 메트포민을 우선 사용하고 금기나 부작용이 없는 한 유지합니다. 혈당 강화제에는 다양한 약물이 있습니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약 8가지 정도의 약물이 있습니다. 각각의 약물을 확인할 때는 작용 기전, 복용 방법,
그리고 체중에 대한 영향과 저혈당 위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각의 약물에 따라 금기 및 부작용 프로파일이 다르므로 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는 크게 8가지로 구분합니다. 메트포민이 포함된 비관아이드, 알파글루코시다아제 이니비터즈, 소듐 글루코즈 CO 트랜스포터 2 이니비터, 술퍼닐유리즈, 메글리티니즈, DPP-4 이니비터, GLP-1 리셉터 애거니스트, 티자살리딘 디원스, 그리고 인슐린이 추가됩니다. 혈당은 다양한 조절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는 70에서 140 수준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혈당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당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에서의 당합성을 억제하거나 소화관에서의 당흡수를 억제하거나 신장에서 혈당의 재흡수를 막는 것입니다. 아니면 혈당 감소를 위해 인슐린의 양을 늘리거나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을 쓰거나 인슐린 분비 촉진을 위해 인크레틴을 증가시키거나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전에 의하여 당뇨약은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당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은 메트포르민 포함한 비관아이드 계열입니다. 소화관에서의 당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은 알파글루코시다아제 이니비터입니다. 신장에서의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는 것은 SGLT2 이니비터입니다.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은 술퍼닐누리어 메글리티니드 계열입니다. 인크레틴을 증가시키는 약물은 DPP-4 이니비터, GLP-1 리셉터 애거니스트 계열입니다. 지방과 근육 등 말초에서의 인슐린의 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은 티자살리딘 디원스입니다. 물론 한 가지 약이 꼭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트폴민의 경우 당합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인슐린의 작용을 개선하는 2가지 작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당뇨 치료의 단일요법, 한 가지 약을 가지고 하는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2021 당뇨병 진료 지침 제7판의 자료입니다. 약물 선택 시 혈당 강화 효과, 초록색 저혈당 위험도, 빨간색 체중 변화, 노란색을 우선 고려하며 각 막대의 높이는 증감폭을, 중앙선을 기준으로 상하 방향은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합니다. 약물 치료 시 메트포민을 우선 사용하고 금기나 부작용이 없는 한 유지합니다. 메트포민 치료가 유일한 단일요법입니다. 메트포민은 혈당 강화 효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체중 감소의 효과도 있습니다. 저혈당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트포민 금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다른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뇨의 이제 병용요법은 2가지 약물을 사용합니다. 단일요법에 메트포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7가지 계열 약물 모두 혹은 인슐린과 병용 가능합니다. 트리플, 3제용법의 경우 해당하는 표를 보고 병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2021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는 당뇨병 치료의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1번은 E형 당뇨병을 처음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진단 즉시 생활습관 교정을 교육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합니다. 첫 진단 시 심한 당뇨,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고혈당,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인 경우 주사제를 사용하기 위해 알고리즘 3으로 이동하여 치료 방법을 고려합니다. 심부전,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동반 시 있으면 알고리즘 4로 이동합니다. 첫 진단 시 현재와 치료 목표 당화혈색소 차이가 1.5%를 초과하거나 당화혈색소 7.5% 초과하는 경우 조기 병용요법을 위해 알고리즘 2를 참조합니다. 단일요법으로 혈당 목표치에 도달하면 그대로 치료를 유지하고 혈당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병용요법을 위해 알고리즘 2로 이동합니다. 단독요법으로 목표 당화혈색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처음부터 기전이 다른 2가지 약물의 병용요법을 고려합니다. 이제병 용요법으로도 당화혈색소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기존 약물을 증량하거나 기전이 다른 타계열 약물로 교체하거나 3제병 용요법을 시행합니다. 3제병 용요법 후에도 더 강력한 혈당 강화 효과가 필요할 경우 주사제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이때는 주사제를 포함할 경우인 알고리즘 3으로 이동합니다. 알고리즘 3은 주사제를 포함한 E형 당뇨병 약물 치료 알고리즘입니다. 첫 당뇨병 진단 시 심각한 고혈당과 함께 체중 감소 등의 대사 이상을 동반하거나 다음 당뇨 등의 고혈당에 의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당뇨병 치료 중 더 강력한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어느 단계에서든지 인슐린을 포함한 주사제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장시간 작용 GLP-1 수용체 작용제와 기저인슐린, 사전 혼합 인슐린 모두 동등하게 추천합니다. 장시간 작용 GLP-1 수용체 작용제와 기저인슐린은 서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인슐린과 장시간 작용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환자 상태에 맞게 선택합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 치료로 당화혈색소 목표에 도달 못하면 기저인슐린을 추가하거나 기저인슐린으로 당화혈색소 목표에 도달 못하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GLP-1 수용제 작용제와 기저인슐린의 병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의 약물 치료를 위해서는 알고리즘사로 이동합니다. 심부전을 동반한 경우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얼투글리플로진 등과 같은 SGLT2억 제제를 포함한 치료를 우선 선택합니다.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경우 단독요법 시 메트포민을 우선 사용하고 병용요법이 필요한 경우 메트포민의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과 같은 SGLT2억 제제나 둘라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와 같은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우선 추천합니다. SGLT2억 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를 병용하지 못할 경우 사이아졸리딘다이온 피오글리, 만성신장 질환을 동반한 경우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과 같은 SGLT2억 제제를 포함한 치료를 우선 선택함. 메트포민과 병용요법 시 SGLT2억 제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둘라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와 같은 GLP-1 수용체 작용제 병합을 고려합니다. 당뇨병의 약물을 선택하는 경우 병용요법의 보험 기준을 확인하여 환자의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제는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당뇨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